제가 지난 세미나에 WS CA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던 심볼 생성부터 도면 배치, 그리고 보고서 출력까지 설계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짚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설계자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도면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라고 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개 그렸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 프로젝트가 쌓이다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검색한다거나 또는 그 부품 데이터를 어디에 썼는지 프로젝트를 어디에 썼는지 그런 데이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요. 그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고객사마다 제품마다 다른 요구 사항에 맞춰가지고 매번 새롭게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환경 설정들을 구축해 놓는 구조 템플릿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출된 도면에 대해서 새롭게 또 관리, 리비전 관리, 변경 이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설계 툴, 전기 캐드를 도입하는 목적은 설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데이터 정리라던가 또는 구조에 맞게끔 설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설계적인 업무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WS CAD는 IEC 국제 표준을 따르는 전기 CAD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EC가 규정하는 게 단순히 도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IEC의 표준 핵심은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변경이 되었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삭제하는 이런 도면의 라이프 사이클의 7단계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목적은 이런 데이터들이 처음 생성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리를 했을 때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품질 유지까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찾아보자면은 데이터 생성, 처음에 데이터 생성이 되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표준을 갖고 데이터의 구조화를 잡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번호와 그 소유권, 사용 언어, 준수하고 있는 표준은 무엇이다, 이것의 보안 등급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프로젝트의 속성 값을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나중에 도면을 실제로 쉽고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준비 과정에 있는데, 준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 매번 새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검증된 표준 템플릿과 매크로 설계 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설계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작을 할 때는 구조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을 WS CAD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회사에 그 데이터가 쌓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에 맞는 구조화 템플릿을 제작하셔라 라고 제가 교육 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많은 도면들을 생성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돼요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설계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매크로라는 걸 저장을 해가지고 재사용을 하시면은 다음에 설계를 하실 때 오류를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와 승인 단계가 있는데요. 검토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이 도면을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출도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인된 도면에 대해서는 최종 버전이다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도장 찍는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임의의 수정을 엄격히 차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이것을 수정하고 싶다, 이 최종적인 도면에 대해서 수정 권한을 갖고 싶을 때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리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관련된 부서에 도면을 전달하고 그걸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판넬이 제작이 들어간다던가 또는 그 제작된 도면으로 기계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겠죠. 도면을 이미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생겼다, 수정 이력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비전 관리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은 원본을 보존하고 설계 변경 이력을 제어하는 것에 있습니다. 변경 원칙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출고된 도면은 직접 고칠 수가 없으며 새로운 버전을 생성해야 돼서 수정해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며 이력 관리에서는 수정된 상세 내용, 변경 시점, 책임자, 누가 변경하였는가 또는 이것을 왜 변경해야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유들을 데이터로 남겨서 추적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비전까지 완료가 된 제품이 관리가 되고 제작이 되어서 유지 보수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을 나중에 폐기하는 그런 수순이 밟혀지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는 이 데이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는 구버전, 이제 예전 버전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완벽하게 이 사용을 버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기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재사용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안전한 장기 보존을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PDF와 같은 표준 포맷으로 저장을 하여서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법적인 보존기간 또는 책임기간이 완료된 다음에는 도면에 대한 기록들과 데이터 기록들을 완전히 삭제하여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라 라고 하는 항목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과정이 도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이것은 IC의 82045에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IC의 82040 항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하는 목적은 저희가 제품에 대한 설계, 품질 유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S CAD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 프로젝트 관리 방법과 구조 템플릿 구축, 리비전 관리 총 3가지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품별로 관리를 하겠다 또는 연도별로 관리를 하겠다 또는 업체별로 관리를 하겠다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룹을 어떻게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파일 폴더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폴더를 만드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폴더 형태가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폴더의 경우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 그룹 폴더 같은 경우에는 비어져 있는 폴더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품별로 나누겠다. 플리스트라고 하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프로젝트 명으로 만드시고 얘네들을 가져다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코리아라고 하는 1호기,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제품들을 가져다가 폴더에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제품들을 또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업체별로도 내가 세분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업체별로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난 제품별로 연도별로 관리를 하겠어 라고 하면 연도별로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연도별로 업체별로 들어가 있었을 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검색어 입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WS 관련된 제품들을 찾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검색어 입력하셔가지고 사용 가능하시고 내가 A사 프로젝트를 찾고 싶어 라고 하면은 A사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검색하시는 것도 있는데 부품, 내가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부품을 찾아보고 싶어. 그 제품이 뭐였는지 찾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AI 기능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 데이터에 없는 부품을 데이터 검색을 부품을 사용한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용했는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WS001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을 했고 부품이 한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AI에서 검색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희 디렉터리에 있는 해당 프로젝트 경로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A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까 리스트에 없었는데 해당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으니까 검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폴더가 여기에 있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부품 데이터에 있는 ABS 334C 이 부품을 이렇게 부품 데이터에 있는 부품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검색하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검색에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검색하는 용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IC802405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차츰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검색해보시면은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프로젝트 번호를 사용했고 또 여기에 대한 도면 번호는 무엇이며 이것 생성한 사람이 누구고 승인자가 누구다 우리의 고객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나중에 검색어에서 검색을 했을 때 찾아보기 더 쉽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명, 프로젝트명 자체를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값들을 검색하는 것들도 나중에 이것을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성을 하고 우리는 표준화를 어떻게 하자. 표준화를 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자라고 회사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구조와 템플릿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조와 템플릿을 만드는 목적은 매번 새롭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표준화된 도면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분이 오셔서 이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조 템플릿 1번으로 사용하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계속 품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WS0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는 A1 구조에 플러스 판넬 1번, 2번 A2 구조에 플러스 판넬 1번, 2번 구조를 가져가고 그 판넬 1번, 2번에는 싱글 라인, 멀티 라인, 판넬 배치, 그리고 파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제품에 대한 구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화를 우리 회사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구조 템플릿 저장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WS001 호기라고 하는 것으로 할 거야. 또는 우리는 WS 코리아라고 하는 제품의 001호기라고 쓸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그 구조 형식이라던가 또는 여기에 대한 페이지 이름들 그리고 이 페이지들을 A4 형식으로 했다던가 A3 형식으로 했다던가 어떤 특정 양식으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식 템플릿 자체도 동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신규로 만들겠어 라고 했었을 때는 템플릿에 가져가셔서 WS 코리아 001 템플릿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지정할 거 없이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지만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양식으로 지금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지 목차, 판넬 구조 이런 식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거나
또는 특정 그런 제조 제품별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은 재사용하기가 훨씬 더 쉽고 제작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구조와 동일하게 가져가겠어? 이 제품을 구조 템플릿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라고 할 때는 이 폴더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A4를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만드는 템플릿과 같이 본다고 대면 본다고 누르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조 템플릿에 대해서 똑같이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복사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모두 페이지까지 복사를 하게 되면은 완전 프로젝트 복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 동일하게 페이지까지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템플릿을 복사할 때 페이지는 포함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복사하게 되면은 서식만 동일하게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똑같이 그냥 그 구조만 복사하겠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페이지는 복사되지 않고 이런 형식만 복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를 만드는 방법, 구조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 또는 구조 템플릿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폴더들을 복사해가지고 서식만 복사하는 방법 또는 거기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복제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비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 페이지를 다 만들고 최종본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도면을 완벽하게 생성을 했었을 때 이것이 끝났다,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리비전 관리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리비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리비전 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라고 했었을 때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초기 버전 또는 요거는 최종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버전에 대해서 생성자가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 프로젝트를 폐업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백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백업 이름, 생성자, 언제 생성을 했는지, 변경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마 엄격 모드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엄격 모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페이지별로 이렇게 잠금 모드가 되어 있어서 내가 페이지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곳을 다시 한번 리비전 관리에 가서 엄격 모드 해제하는 방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내가 리비전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리비전 버전 시작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리비전 번호를 할 때는 A번부터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성값, 내가 이것을 어떤 걸 변경하겠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폼을 전체적으로 생성할 거고 페이지 번호를 변경하겠습니다. 이 리비전은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변경할 페이지에 대해서는 수정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무엇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코멘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수정할 것이다, 뭐 부품을 변경하겠다, 부품 정보 변경.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던 잠금이 풀리게 되고요. 변경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변경 추가해서 변경한다거나 변경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마크 생성을 해주시고 또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삭제를 해서 수정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뭐 이쪽 페이지를 변경하겠다, 나는 5번 페이지를 변경하겠어 이럴 때도 수정 활성화 해가지고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변경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삭제, 이거 설정화를 해줘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엄격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별로 내가 변경하면서 그 글을 작성했던 거고요. 엄격 모드를 해제하게 되면은 모든 페이지들이 이렇게 알림이 풀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냥 변경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라고 하는 클라우드 마크와 여기 글씨 내용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리비전 관리에서도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코일을 접점을 지웠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페이지에도 영향이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파일 업데이트를 기능을 통해 가지고 혹시 내가 변경했었던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에 영향을 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WSCAD 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페이지에 있던 코일 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일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페이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점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접점 삭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완료가 되었다, 나는 완료가 되었어 했을 때는 리비전 리스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리비전 내용으로 내가 부품 생성을 했고 페이지 번호를 바꿀 거야 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나오게 되고요. 리비전 번호, 이름, 누가 생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목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페이지 번호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이 타이틀을 다른 곳에 써놓겠어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리비전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리비전 관리에 가셔서 최종적으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WSCAD에서는 한 번 더 파일들을 쭉 한번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영향받는 파일이 있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영향받는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백업을 생성하게 되는데 백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작성했던 파일들, 여기 4개의 파일들에 대해서만 백업이 생성이 되고요. 나중에 열어서 서로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비전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B번, A번, B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내가 변경하고 싶은 내용들 변경하고 삭제하고 클라우드 마크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 페이지 추가를 하고 싶다.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 중간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넘버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클릭해서 하위 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고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제품들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또는 심볼을 넣었습니다. 라고 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해서 넣게 되나요? 이런 페이지 추가 했었을 때 왜 페이지를 추가해서 넣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82045에서는 기존 초기 버전의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만약에 이 5번 페이지였던 것이 아니라 5번 페이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이에 페이지를 넣을 건데 여기서 6번부터 다시 재정렬을 해가지고 넣었다라고 하면은 초기 버전과 신규 리비전 버전의 내용들이 끊기게 되는 거죠. 분명 초기 버전에서는 5번에서 6번을 넘어가는 코일 또는 데이터, 접점 데이터 이런 인터럽트 지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규 버전에서는 이게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데이터의 연결성이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규 버전을 만들 때는 여기에 대한 하위 페이지 또 만들 때는 여기서 A, B 이런 식으로 중간 페이지를 넣을 때는 꼭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위 페이지를 넣어서 초기 버전과 리비전 버전의 숫자, 내용들이 바뀌지 않게끔 연결성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다음에도 리비전 관리를 해서 끝내기를 마치면 되는데 이렇게 마쳤을 때는 두 페이지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들도 영향을 줬어요. 왜냐? 도갑 맨 아래쪽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들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페이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들도 최종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목록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갑을 이런 식으로 백업 생성까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백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WS CAD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백업 폴더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백업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토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별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중간중간에 리비전 했던 내용들 또는 여기에 대한 백업된 파일들, 새로 생긴 파일들 위주로 생성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관리 분류 또는 이렇게 검색어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관리 방법과 템플릿 구축, 리비전, 이력 관리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도면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설계 품질 유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